자, 그런데 대통령이 계엄 임시에 했던 말 중에 가장 역점을 둬서 되풀이 말씀하신 것이 부정선거 의혹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 이제 그 계엄할 때도 그랬지만 나중에 계속 그러고 계세요. 예. 한남동에서 계속 나오는 메시지의 가장 핵심이 부정선거 맞습니다. 의혹이었습니다. 예. 부정선거입니다. 자, 그거는 그러니까 대통령은 작년 11월 달에 오로지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이 가득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걸 이제 반추해서 본다면 그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부정선거는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요. 네.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 자리에 입증할 수 있어요? 아니요. 입증이 아니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네네, 일단 네. 10가지인가에 대해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들이 네. 10가지 의혹을 제기한 게 있어요. 네. 선관위 홈페이지에 좀 가보시길 바랍니다. 네. 홈페이지에 보면 그 10가지 의혹에 대해서 다 그 제시가 돼 있고 네. 시연도 돼 있어요. 네. 근데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재자 선거 그러니까 사전 하나만 투표에 딱 예를 들어보죠. 네, 예. 말씀하세요. 사전 투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사전투표, 네. 사전 투표에 문제가 네, 있다고 주장을 네, 해요. 네. 그런데 작년에 4월 10일 날 총선이 이루어졌잖아요. 네. 대통령은 4월 5일 날 부산에서 사전 투표하셨어요. 본인도 제가 알기에 여사님도 하셨어요. 네. 그리고 그때 당에서 저는 그때 총선에 뛰어봤기 때문에 알아요. 음. 당 조직국에서 사전 투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우리가 모든 점검을 다 끝냈다. 네. 그러니까 사전 투표 해라. 네. 그리고 모든 후보들은 사전 투표를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인증샷을 올려라. 네. 라고 당 조직국에서 공식적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저희들도 누가 물어보면 사전 투표 아무 문제 없습니다. 라고 계속 투표를 하라고 독려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게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께서는 왜 사전 투표를 하셨어요? 그러면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는 것을 도대체 그러한 정보를 어디서 얻으셨을까요? 유튜브에서 얻으신 것 같아요. 오로지 유튜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그래도 지금 대통령 오로지 유튜브에서 정보를 자, 얻을까?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과연 대통령한테 그런 민감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데는 우리가 흔히 국정원, 경찰 또 어디가 있습니까? 뭐 검찰 또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정보 소스가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지금 그런 정보를 얻지 않았을까요? 전혀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 선관위 사무총장 김용빈 사무총장은 예. 다음 주에 이제 저 나옵니다. 헌재 증언 헌재에 나오죠. 나오고 예. 국회에도 나온 적이 있고요. 예. 이분은 그 선거 원래 그 79학번 서울 법대 79학번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세요. 정치 성향은 어떻게 됩니까, 김용빈 사무총장? 보수죠, 당연히. 아 그렇습니까? 예. 김용빈 사무총장을 본인이 임명하신 거예요. 예. 그 이전에 선관위가 문재인 정부 때 이게 엉망진창이다라는 어떤 여러 가지 지적들을 보수 언론들이 다 했잖아요. 네. 저도 방송에 나와서 매우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채용 비리 같은 것도 언론 추적해서 밝혀낸 거 아닙니까? 네. 채용 비리도 밝혀냈고 뭐 세자라고 해가지고 그걸 뭐 세물 대물림을 그렇습니다. 해주고. 근데 이번에 다 무죄 났어요. 무혐의. 그러니까 이거는 예. 이 문제에 대해 그거는 이제 법원에서 판결한 것이니까 저희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네.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선관위는 물갈이를 했어요. 네. 그리고 정관위 사무총장에 대통령이 본인의 친구를 갖다 놓으셨어요. 네. 그러면 이분을 통해서 관리를 하신 거 아닙니까? 네. 선거를. 네. 어? 그리고 이 정관위 사무총장이 장관급 아닙니까? 네. 그리고 밑에 있는 분들도 다 이제 바꿨어요. 네. 그런데 선거를 치렀는데 이게 부정선거다. 라면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자기 친구를 불러다가 네.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라고 물어보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정관위 사무총장이 국회에 나가서 증언을 합니다. 제가 사무총장인데 부정선거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모든 시스템상으로 불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그 국회의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잠깐 남으라고 그래서 부르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대통령한테 한 번이라도 얘기해 본 적이 있느냐? 네. 없습니다. 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대통령이 들으려고 하질 않는 것이다.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건 뜻입니까? 개인적으로 모르지만 그럼 대통령은 네. 자기 친구인 정관위 사무총장을 불러다가 야 내가 보기에 이게 의심이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네.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김용빈 사무총장도 저는 좀 무책임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아니, 그건 게 그래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 무엇이 있다라는 입증보다 무엇이 없다라는 입증이 만 배쯤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부정이 없었다라고 자기가 어떻게 알아?
모든 선거구의 모든 선거를 다 그걸 다 점검해 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네. 거기에 문제를 제기한 자 21대 총선에서는 네. 126건인가의 선거 소송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선거 소송 그 민경욱 씨 것들을 포함해서 네. 아무것도 단 한 건도 문제가 되는 것으로 확인된 게 없어요. 네. 그다음에 이번 선거에서는 또 36건인가가 또 있었어요. 네. 소송 선거가 있었어요. 네. 근데 여기서도 단 한 건도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얘기가 된 게 없었어요. 그러면 그런데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지난번 대선 때 처음 대선에 참여했을 때부터 자기가 중도 탈락하기 직전까지 오로지 하나의 공약만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겠다라는 그것도 전직 국무총리 그것도 전직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거 하나로만 선거를 치러냈고 그분이 이번에 대통령 또 변호인단에 합류를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번 헌재에서 다음 주에 이제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나오면 내 다음 주에도 또 부정선거에 관한 얘기가 헌재에서 한동안 또 이게 그렇습니다.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굉장히 잘 됐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이 부정선거 의혹은요. 네. 쉽게 얘기하면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 대한민국은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들의 나라예요. 1963년도에 예. 그 선관위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3.15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선관위가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선거법이 점점점 강화되면서 지금은 대한민국처럼 선거법이 엄한 데는 거의 없어요. 네. 뭐 아시겠지만 그 돈 조금만 받으면요 5년 동안 금지가 되고 모든 선거 자금은 2004년에 그 오세훈법이라고 얘기하는 그 선거법이 개정된 다음에 저희는 정말 돈 정말 얼마나 투명하게 하는지 몰라요. 저도 선거법 그 법조항 읽어봤는데 정말 그물코가 너무나 아니, 그게 촉촉해서 너무 심해요. 네, 이 법 네. 자체가 너무 심하다는 얘기가 인간의 들 정도. 행동을 그냥 네. 그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부정비리의 그 행동을 다 적시해 놨더라고요. 예를 들면요, 예. 그 당원들이 와서 여기다 김밥을 넣고 먹어도 예. 이거 뭐 이거를 뭐 뭘로 먹느냐에 따라서 이게 불법이다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해서 저희는 모든 걸 선관위에다 물어봐요. 예. 선관위 무슨 이거 불법이냐 아니냐 뭐 하고 그리고 선거를 치러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관위가 국민들한테 신뢰도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떳떳한 곳이었던 그건 건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선관위가 문제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선거 관리 부실과 선거 부정은 다른 겁니다. 그렇다면은 저희 시청자들께서 하시는 제안이 늘 있어요. 좋다. 이제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이 있고 그다음에 이쪽 그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는 심지어 대통령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현직 대통령이 네. 그렇다면은 그것도 우리 그 의견을 시어리어스하게 받아들이자. 그러면 해결책은 뭐냐? 이번 선거에서 그 누가 됐든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사전투표 폐지하자. 그다음에 개표와 집계를 손으로 하자. 아날로그 방식으로 하자. 왜 이런 제안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제안을 안 하겠어요? 보세요. 이제 첫째 예. 개표와 이거 개표를 손으로 하자는 건 수검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네. 수개표를 얘기하시나요? 예. 뭐 선배님이나 저나 옛날에 기자할 때 네. 현장에 가보면 뭐, 싹 아이, 손으로 네. 이렇게 손으로 다 보도할 맛이 나잖아요. 사진빨도 되고. 그렇지 되는데 네.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요. 통을 가져오잖아요. 예. 그 통을 딱 쏟아 놓으면 우리 돈 계수기 있잖아요. 예. 돈 올려놓으면 예. 따르륵 해서 돈 나오는 예. 것처럼 예. 거기다가 한 통에서 나온 것을 그 기계 있잖아요. 네. 이건 분류기예요. 예. 이거는 컴퓨터고 뭐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예. 분류기예요. 예. 거기다 넣으면은 1, 2, 3, 4 후보별로 이렇게 축 나와요. 그게. 그러면 거기 참관인들이 다 그것을 나온 거를 끄집어서 다 손으로 수개표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걸 이제 나중에 중앙에 집계할 때도 다 전화로 걸어서 당연하죠. 그러니까 예. 그 현장에서 그 통마다 수개표를 쭉 해서 하면 수검표를 해서 다 여야 참관인들이 맞습니다라고 사인을 하면 그거를 거기다 딱딱딱 몇 표, 100표, 아마 10,000표, 9,000표, 7,000표 이렇게 해서 다 적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 당에다가 다 보고를 해요. 그리고 그것이 그 선관위원장으로 가면 선관위원장이 다 불러다 놓고 이거 다 확인된 거죠. 그러니까 집계가 여러 군데서 이루어지고 있군요. 네, 그렇죠. 각 당에서도 이루어지고 선관위도 이루어지고 기자들도 보내요. 기자들도 또 이루어지고 있고 기자들도 보내고 그날 밤새우잖아요. 기자들도. 밤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언론사가 한두 군데입니까? 예, 그리고? 근데 옛날에는 그걸 다 지어서 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예.
지금은 이제 딱 가져오면 기계에다 딱 올려놓으면 다다다닥 해서 이게 분류가 되니까 이 분류하는 작업이 굉장히 많이 걸렸는데 이게 확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김 의원님 예. 이제 다음 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도 나오고 또 이제 거기 또 대통령도 하실 말씀이 많고 네. 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 변호인단도 부정선거 얘기를 조금씩 그동안 해왔어요.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왜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선관위가 선거관리가 부실했다라는 건 저도 계속 비판해 왔잖아요. 아니 소쿠리에다가 소쿠리 맞아. 이걸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떠도는 그 영상들의 상당수는 이미 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다 은평에서 새벽에 뭘 집어넣고 있다. 네. 이거 있잖아요. 원래 그것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시 이전에 끝나야 되는데 새벽까지 그걸 집어넣고 있는데 그거에 CCTV에 찍힌 걸 보고 새벽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불법 선거를 하고 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한번 신뢰를 잃으면 회복하기가 그만큼 어렵 측면이 맞습니다. 있는데요. 맞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다시 또 우리 얘기로 돌아와서 그러시죠. 그래서 이제 작년 11월 하순 뭐 이때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결심하게 된 그 여러 가지 동기 중에 네, 그때 명태균 사건이 한참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태균이라는 자가 또 뭐 황금폰이라는 것을 이걸 개방을 해가지고 그게 11월 달에 압수수색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게 그걸 대통령이 걱정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돌았었어요 그때. 뭐 그런 얘기가 있었죠. 네. 많이 있었는데 그게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본인이 이제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알 그건 수가 알 수 없는 없습니다. 거고. 대통령은 그 부정선거 의혹을 얘기를 했고 예. 그다음에 탄핵을 얘기를 했고 예. 그래서 그다음에 예산 삭감 그 얘기. 예산 삭감 얘기했고 근데 예산 삭감도 근데 예산 삭감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타격이 있잖아요. 대통령실 예산을 빵원으로 만들었다는 거는 대통령이 사람들이죠. 심한 모욕감을 느끼기 맞습니다. 충분한 거 민주당 아닙니까? 나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네. 저희도 계속 비판을 했어요. 네. 근데요 사실은 그 우리 예산이 677조인가 그러잖아요. 네. 그중에 삭감 예산이 4조예요. 네. 그러면 그 중에서도 기본으로 원래 깎여야 될 게 한 2조 빼면은 한 2조 정도 되는 거예요.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의 어떤 그 심리적인 모욕감 맞습니다. 그건 뭐 당연한 거고 이것을 대통령실과 예. 검찰과 예. 경찰에 대해서 예. 특수활동비를 다 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게 아니 그 우리가 가서 점심은 어떻게 먹으란 말이냐. 법무부의 그 뭡니까 그 인사 검증단 거기 예산 다 제로로 만들어 가지고 감사원 옆에 인사 검증단 있는 모양인데 화장실 청소를 못 해가지고 화장실 감사원에 가서 한다. 맞습니다. 그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고 네. 그런데 사실은요 그 추경 예산으로 다들 알아요. 선수들끼리 아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 협박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놓고서 이제 2월 3월에 추경 예산으로 다 이렇게 채워왔던 것들 그런 것들이 그런 식으로 진행돼 왔잖아요. 제가 미국인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미국인 친구가 웃으면서 야 우리나라는 연방 정부가 셧다운된 적이 여러 번 있다. 여야가 싸우다가 통과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예산을 연방 예산을 통과를 시켜주지 않아. 그래서 우리 보도 나오잖아요. 미국에서 연방 의회가 그 예산을 통과시켜주지 않아서 정부가 셧다운돼서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더군요. 예, 그거. 공무원들이 다 야 니들 월급을 못 주니까 휴가를 가라. 그래서 다 휴가를 가고 아예 정부가 올스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민주주의 그 대통령제의 원조 국가인 미국에서도 수시로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677조 예산 중에서 4조를 삭감했던 거. 그리고 그 4조의 내용 중에서도 액수가 아니라 뭐 몇천억 되겠죠. 몇천억에 대한 뭐 특활비 같은 것들을 경찰, 검찰, 대통령실 뭐 이런 것들을 깎아내린 것은 아주 치졸하고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군인을 동원할 수 있는 그 비상계엄의 근거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아마 민주국가에서 아무도 인정하지 못할 근데 겁니다. 오늘 우리 김 의원님하고 저하고 이제 저는 뭐 역할이 진행 맡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거기 또 이제 대답을 하시니까 마치 야당 의원 모셔다 놓고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잠깐 들었습니다. 아니요, 그건 아니신 거죠? 전혀 아닙니다. 네, 저는 네. 뭐 그 민주당과 그 동안에 치열하게 싸워왔고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 네. 대표가 대통령 되면 안 된다는 것들을 누차 설법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네. 저희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민주당에 대해서 너희가 법을 지키고 그런 식의 무리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으면 알겠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에 이런 목소리도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한 그 결심의 어떤 한 부분에는 명태균. 부인에 대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거에 대한 어떤 압박을 느꼈던 것 아니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게 뭐 크진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까? 컸겠죠. 왜 안 컸겠습니까? 예. 그게 뭐 작은 일은 아니잖아요. 네. 명태균이 11월 달에 폰이 압수가 됐어요. 네. 재작년 11월 달에. 예. 그 황금폰이라는 게 있다는 게 황금폰이라는 게 결국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컴퓨터하고 예. 숨겨놨던 핸드폰 뭐 칩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내용에 보면 나중에 이제 요새 일부가 공개가 되고 있지만 사실은 보면은 이제 그게 대통령이 그 이전에 말씀하셨던 거와 배치되는 내용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그 체면이 구기는 일인 건 분명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계엄을 한다는 거는 잘은 그렇게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부인의 어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것도 김건희 여사도 뭐 특검 만약에 명태균 그 폰이 다 공개가 돼서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과 직접 주고받으면서 뭐 공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얘기한 것들이 나오면 분명히 야당은 펄펄 뛸 거예요. 여사가 뭔데 저런 이상한 사람과 공천 개입을 하느냐. 공천 개입을 하느냐. 그러면 특검법에 대한 어떤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정당성이 커질 건 분명해요. 그로 인해서 여사가 느꼈을 그런 스트레스 그리고 대통령이 가졌을 부담감 그건 뭐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근데 그게 뭐 얼마나 이 계엄을 하는데 영향을 미쳤는지는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알겠습니다. 부담은 상당히 컸을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